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에 제가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산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칙 연산을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좀 뒤에 다시 연산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사칙 연산까지 먼저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하기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쓰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가강 승제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이거예요. 조건은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자로부터 30을 입력받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인 20을 입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를 뭐 50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60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뭐 20, 3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사칙 연산을 하는 계산기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용자 입력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단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실마리를 주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계산기를 만드는 방법은 많은데 지금은 정말 초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앞쪽으로 잠깐 가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 계산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본 자료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왜냐면 이미 input이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등호처럼 보이는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는 이렇게 변수명을 써줘요. 변수명을 써주고 여기에다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함수니까 그 다음에 가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 안에 문자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땡땡하고 문자열을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서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받아서 반환을 하는 게 저 input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할당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 변수명은 그냥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Q로 쓸게요. 피스턴에서 여기를 Q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input이라고 하는 여기 함수를 썼어요. 가로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다운표를 하고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화형 모드에서 정말로 저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복사를 해가서 사용을 할게요. 대화형 모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엔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물음표가 있는 이 문구가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해 주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문자를 만약에 아이디가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여기 python 이렇게 쓰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여기를 1, 2, 3, 4라고 숫자로 쳤어도 실제 이거는 문자열인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문자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input이라고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도 문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로 치더라도 이거는 문자열로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이들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며 입력값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숫자를 치더라도 실제는 어떤 값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무조건 문자를 이렇게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실행을 해봤으니까 이제 이 단계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1, 2, 3, 4단계로 되어 있는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할 건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할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여기 대화형 모드가 아니고 지금 한 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로 바꿀게요. 지금 스크립트 모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몇 줄은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조금처럼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여기에 마우스만 이쪽으로 이렇게 치울게요. 봤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등호처럼 보이는 혈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변수명을 썼어요. 그리고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거기에서 프린트 하고 나서 여기에는 Q값을 이렇게 받아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는 런에 가서 직접 돌리면서 저장을 할게요. 런에 가서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저장하세요 라는 게 먼저 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전에 했듯이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나온 순서를 보면은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되는 거냐면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phon 하고서 이렇게 python이라고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저처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프린트가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알아볼까요? 순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print라고 하는 출력물을 쓰고 여기다가 Q를 출력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만큼 코딩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조금 아까 봤듯이 이것처럼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뜨고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었어요. 그럼 여기에 pyth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디인 거죠. 이거로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여기에서 input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트링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런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만 알아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놓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를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타입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타입을 한번 볼게요. B를 이렇게 쓰고 나서 Q라고 하는 타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스트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1, 2, 3, 4, 5를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타입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스트링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웠었냐면 인티저라고 하는 정수를 바꾸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닫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쳤어요. 똑같이 1, 2, 3, 4, 5를 친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타입을 볼게요. type로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Q라고 하는 타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꼈어요. 그러니까 input이라고 하는 여기는 무조건
문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고 싶으면은 우리가 요 앞에다가 int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정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는 이제 실수를 받게 될 거예요. 123.7로 만약 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Q를 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타입이 플롯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유지는 이거예요.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숫자가 되든 문자가 되든 다 스트링으로 받아요. 스트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정수 또는 실수로 바꿔주고 싶으면, 정수를 바꾸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인티저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인풋 밖으로 한번 둘러싸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실수로 받고 싶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로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고 잘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순서도 이제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사용했던 인풋하고 플롯을 사용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해보죠. 지금 우리는 이쪽 계산기를 만들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인풋 한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돼 있고, 인풋 한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x라고 하는 자체를 인티저로 a 값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면은 b 값을 다시 인티저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더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스크립트 모드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 거냐면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떴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20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30을 이렇게 하면 50이라고 하는 더한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여기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내렸을 때 앞에 있는 데에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20을 입력을 했고,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데에다 여기 이렇게 끌어다 놓고 보면은 보겠네요. 여기다 30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값 자체를 A를 이렇게 문자로 받은 거를 정수로 바꿨어요. 정수형 자료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B도 문자열로 받은 거를 정수형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값을 A는 X에다 넣고 그 값에 B를 여기 Y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는 바로 그걸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벨트로 지워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A하고 B로 더해야 되죠. A 더하기 B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 괄호가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돌릴게요. 이 정도면 보이겠죠? 여기서 20을 이렇게 치고 30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문자열로 받은 거예요. 20에서 30이라고 하는 자체를 원래 더했으면, 숫자적으로 더했으면은 지금 50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문자로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 게 스트링이에요. 여기로 20을 입력을 했더라도, 이렇게 20을 입력을 했더라도 지금 A 쪽에 저장된 거는 문자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을 저장을 했더라도 숫자가 아니라 숫자에서 스트링으로 문자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이라는 문자열하고 3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문자열 더하기를 해서 2030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단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저는 문자열을 다시 인티저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정수를 받았어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티저를 이 앞에다 한 번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t를 쓰고 가로로 여기 인풋을 전체를 이렇게 묶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int를 쓰고 전체를 이렇게 묶으면 이만큼 코딩 아닌 게 줄어들어요.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보여줬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티저를 앞에다 쓰거나 써서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플롯을 써가지고도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볼까요?
새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열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이제 인티저가 이렇게 앞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런을 하고 돌리면은 다시 20 더하기 여기를 30 해도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또 하나 실수하고 정수도 이렇게 더할 수 있고 실수하고 실수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은 끊을 거라 여기를 끊을 거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땡땡땡 치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주석 처리가 돼요. 그리고 저는 아래쪽에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쪽은 하나는 실수를 더하고 하나는 여기 보면은 정수를 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3.14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00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닫아 놓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떤 한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쪽에서 제가 실수 더하기 여기를 정수를 했어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를 바꾸고 더했을 때는 우리가 실수를 처리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 처리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의만 잠깐만 들어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한 숫자를 쓸게요. 하나는 100.1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숫자는 여기다가 200.2를 이렇게 쓸까요? 뭐가 나올까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거 303이라고 예측이 될 텐데 실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소수점을 더할 때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컴퓨터는 우리가 쓴 10진수를 2진수를 바꿔야 돼요. 2진수를 바꿔서 부동 소수점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 소수점에서 실수 계산을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은 됐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찾아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딩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만 해주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이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와서 자, 이제부터 계산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계산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당 연산자를 정하고 변수명을 쓰고 그리고 먼저 정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int를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인풋을 쓰면 돼요. 인풋을 쓰고 다시 가로를 열고 그리고 이것처럼 여기 땡땡 친 다음에 첫 번째 숫자 입력하고 콜론 쓴 다음에 땡땡 쓴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가로가 끝에 두 번 있는 이유는 인풋에 가로가 한 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인티저에 int에 가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는 문장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똑같이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코딩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부분은 그냥 저는 이렇게 했어요. 프린트라고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은 위쪽에서 변수를 받았어요. 변수명을 A라고 한다면 A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콤마로 끊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는 이거는 특수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땡땡 한 다음에 더하기를 쓰고 땡땡 또는 땡땡 해도 돼요. 하고 콤마로 끊고 그리고 20은 변수를 받았어요. 그냥 만약에 여기 변수명을 B라고 한다면 B로 받고 그리고 는은 그리고 받고 콤마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는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특수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땡땡 한 다음에 여기에 는을 쓰고 그리고 다시 땡땡 해주고 콤마를 써야 돼요.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이러면 되겠죠. 여기가 변수가 A,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로 이렇게 써주고 가로를 닫으면 될 거예요. 프린트가 마지막 가로를 이렇게 닫으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부호만 빼기 이쪽도 A-B 여기도 별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A 곱하기 별표 곱하기 B 그리고 여기는 슬래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A 슬래시 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상을 했어요. 구상을 했고 직접 한번 코딩을 해봐야 돼요. 코딩도 꼭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30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20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음과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 숫자를 반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그 숫자를 반대로 쓸게요. 20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여기를 30을 이렇게 쓰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누기 쪽을 잘 봐요. 나누기 쪽도 이것도 부동산 점 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때도 똑같이 여기 점 몇을 나눌 때 이 집지수를 이지수를 바꿀 때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 부동산 점 문제가 실수형일 때 하고 나눌 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놓고 한번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내용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길 바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꼭 한번 직접 한번 코딩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다음 주제에서 볼게요. 다음 주제에서 볼게요.